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청소년 소설 그래도 나는 피었습니다와 그 소설을 영어로 번역해서 출간된 트램플드 블라썸스라는 책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15년 12월 28일은 소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진 날이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청소년 소설을 준비하고 있던 문영숙 작가와 저는 황당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 작가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래요? 이 문제가 합의로 해결될 문제인가요? 사과는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하는 게 진정한 사과이자 사죄인 거지요. 이제 다 사과한 걸로 합의했으니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말라는 게 말이 되나요? 소독 총리 빌리 브란트가 일본에게 좋은 예를 보여주지 않았나요? 브란트 총리가 유대인 위령탑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치 범죄를 사죄한 건 말씀입니다. 이런 진정한 사죄 덕분에 나중에 서독과 동독의 통일이 논의될 때 폴란드가 앞장서서 독일 통일에 찬성했었잖아요. 일본은 왜 역사에서 배우지를 못하는 걸까요? 서로 한일 위안부 합의를 비분간개한 어조로 앞다투어서 성토하는 분위기에서 대충 위와 같은 말이 오갔습니다. 문 작가는 해가 바뀌고 얼마 후 초고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9월 23일에 그래도 나는 피었습니다가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이 태어나게 된 데는 한일 위안부 합의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있었던 다른 사연이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2012년쯤 제가 토론토에서 열린 아시아학회 연례회의 도서전시회에 부스를 열고 참여했을 때 뉴욕에 사는 한 재미교포 여성분이 저희 부스를 찾아왔습니다. 이분은 일본군 위안부 알리기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뜬금없이 제게 요코 스토리라는 책 한 권을 내미셨습니다. 이 소설이 미국의 초등학생들에게 광범위하게 읽히고 있다면서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우리 콘텐츠를 영어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읽어보니 요코 스토리라는 책은 일본이 항복한 뒤 식민지 조선에 살던 한 일본인 가족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미개하고 폭력적인 조선인들로 인해서 말도 못할 고초를 겪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식민 통치 가해자인 일본인들이 핍박받은 피해자 조선인들을 한순간에 가해자로 둔갑시킨 셈입니다. 게다가 이 책을 읽고 나면 무식하고 미개한 조선인들이 교양 있고 문명화된 일본인들을 핍박한다는 인상이 들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라도 모멸감이 들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떠한 필자를 찾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지인을 통해 문영숙 작가를 소개받고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청소년 소설을 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문 작가님도 마침 이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다음 작품 소재로 생각하고 있던 터라 우리는 쉽게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피었습니다는 영어판을 만들기 위한 책으로 출간된 것입니다. 사실 국내 판매는 그래서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국내에 이미 위안부 관련 창작물들이 다수 있는 데다가 책 자체의 기획 방향이 문학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그들이 겪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자는 것이어서 청소년 독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가 미지수였습니다. 예상대로 책은 출간된 지 1년여가 지나도록 물류창고에서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말경부터 갑자기 책이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책의 특성상 마케팅을 하기도 쉽지 않은 데다가 우리 출판사의 마케팅 역량도 높지 않고 게다가 어차피 영문판을 만들기 위한 기본 텍스트 정도라는 생각이 있어서 사실상 크게 신경을 쓸 수 없었기 때문이었는데 의외였습니다. 책이 팔려나가는데도 그러다가 말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팔리다가 말겠지. 대형 서점에서 매장에 깔아주는 것도 아니고 홍보와 광고를 하는 것도 아니니 반짝 판매가 좀 되다 말겠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대형 서점에서는 매대에 이 책의 자리를 주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피었습니다는 청소년 소설로서는 드물게도 올해 초에 1만 부 고지를 훌쩍 넘어선 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많이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책이 팔려나가자 영문판으로 만들겠다는 원래의 목표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그래서 2019년 봄 영문판 번역에 들어가 가을에 영문판을 출간했습니다. 이제는 한글판을 읽어준 독자들의 성원을 생각해서라도 영문판을 세계 시장에 알리고 팔아야 하는데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올봄에 기대를 갖고 미국의 각종 문학상 영애덜트 부분에 도전했지만 좋은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알리는 다큐멘터리 소설 형식인데다가 미국 문학상의 심사위원들이 보기에는 일본과 한국의 문제 정도로 아마 비쳤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영문판을 세계 시장에 알리고 판매해야 합니다. 아직도 미국의 초등생들이 요코 스토리를 읽고 잘못된 역사 의식을 갖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가 단순 성착취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임을 알려야 합니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가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미래 세대가 같은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인류의 경험 자산임을 인식시켜 나가야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